자, 2026학년도 과학고 선발문제 소집 면접문항 수학 중심 문항 준비된 자료에 7, 8, 9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7번 볼까요? 한 변 길이가 12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 위에 가로의 평행한 선분 M1, M2, 세로의 평행한 선분 N1, N2를 그어 9개의 작은 직사각형 안에 2점, 3점을 한 개씩 적절히 배치하여 점수판을 완성하려고 한다. 1. 점수판에 적힌 모든 점수의 합이 25점 이하가 되도록 하는 3점의 최대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1번. 자, 3점짜리, 2점짜리를 9칸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내가 X개였고, 그러면 나는 9-X개입니다. 점수의 합은 3x 플러스 2 그리고 9 마이너스 x 25 이하가 되도록 하면 되네. 이건 간단하네. 그냥 이 1차 부등식 그냥 바로 풀면 되죠. 예, 알맞게 푸는 건 여러분 몫으로 놔도 되겠죠. x는 7보다 작거나 같다였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3점의 최대 개수는 7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까요? 다음을 만족하는 점수판을 하나 만들고, 다 만들려고 하지 않아 하나만 만들고, 1, 5, 9 직사각형의 변의 길이로 설명하시오. 1번부터 9번까지의 직사각형의 변의 길이는 모두 자연수이다. 점수판의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전체 정사각형 넓이의 72이다. 전체 넓이는 12의 제곱 144. 그것의 절반이니까는 72가 되게 하면 되겠네. 그리고 5번 직사각형의 넓이는 24다. 넓이가 24가 되는 것은 4 곱하기 6도 있고 3 곱하기 8도 있고 2 곱하기 12도 있고 2 곱하기 12라면 이 위에 게 이렇게 안 만들어지네. 자,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길이를요 4라고 하고 요 세로 길이를 6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나 24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1번과 9번의 가로 길이를 A, 가로 길이를 B라고 변의 길이를 설명하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저 A 플러스 B의 값은요 이미 4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8이 되도록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요놈 길이를 C하고 D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C 플러스 D의 값은요 6 나왔기 때문에 6이 되도록 하면 되겠고, 그랬더니 빗금친 영역의 넓이의 합은 가운데 5번 24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봤더니 A 플러스 B에다가 C,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봤더니 A 플러스 B에다 D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 그리고 C 플러스 D와 같습니다. 자, 내가 얼마? 8. 내가 얼마? 오케이. 계산했더니 70이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바로 탁 나왔네. 그런데 재미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6, 이 길이의 절반을 잡았네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그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 또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거. 그 다음 한 변 길이가 X인 정사각형 점수판의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2분의 1 X제곱이 되게, 전체 넓이의 절반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점수판인 구성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한다. 앞서 12일 때는 가능했습니다. 이미 정수 X를 줬을 때 가능한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1. 점수판의 구성이 가능한 조건을 찾고 그 이유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이용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했네요. 그래? 가능한 조건을 찾고 그걸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하래요. 앞서 문제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길이를 A라고 할게요. 이 길이를 B라고 할게요. 그럼 5번 넓이는 AP입니다. 그럼 앞서 문제와 비슷하게 하려. 요 길이 가로 합은 얼마? 예. 그 위를 당겨서 붙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첫 번째 문제는 가운데 5번 넓이가 a 플러스 b이고요. 요거 두 개의 합이 x 마이너스 a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세로 길이의 합이 x에다가 b를 빼면 됩니다. x 마이너스 b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인수분해나 뭐 그걸 설명하는 것이 교과서에 그 단원 앞이나 뒤에 뭐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에요. 내가 얼마? 전체 넓이의 절반인 2분의 1 x제곱이 되도록 하는 x가 이런 점수만 구성이 가능한지를 찾으라 그랬죠. 그래. 나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네. 이놈을 다듬어 전개하였더니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bx 그리고 플러스 4ab 이퀄 제로입니다. 옳지. 인수분해 되네. x 마이너스 2a x 마이너스 2b 이거 오케이 되었어요. x라고 하는 것을 요것의 2배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의 2배로 하면 그래서 아까 12, 11, 6이었잖아. 알았습니다. 그러면 2차 방정식 이용하여 설명하시 가능합니다. 점수만 구성이 가능합니다. 가운데 있는 것을 A, B라고 했을 때 저렇게 토막넷 한쪽 남은 길이가 가로 남은 길이가 전체 길이의 절반이 되도록 하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되기 때문에 오케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즉 A를 2분의 A로 하든지 2분의 X로 하든지 아니면은 B를 2분의 X로 해서 가운데 5번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단 이와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X가 뭐라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X는 짝수 2의 배수라야만이 내가 이와 같은 식으로 나오죠. 자, 그 다음 이제 2번 볼게요. 위에서 찾은 조건을 도형의 평행 이동을 이용해서 평행 이동 이용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x라고 하는 값이 2b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2b였으면 딱 절반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나를 5번을 위로 올려서 이와 같이 만들고요. 나머지도 가로 세로의 합이 2b니까 나도 위로 올려서 이렇게 갖다 붙이면 돼요. 나도 위로 올려서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전체 넓이의 딱 절반이 되는 식으로 이 도형들을 위로 평행 이동시켜서 절반을 가득 메꿔줄 수 있습니다. 도형의 평행이동. 자, 어떤 모양인지 확인했죠? 예. 전체 요놈의 딱 절반이 되도록 주어진 것에 N1, N2가 있었는데 가운데 딱 절반이 되도록 아래 것을 또 위에 것을 위로 올려서 이 안으로 가져다 메꿔 넣어주면 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저 뭐 계산해서 푸는 이 조건이요. 예. 조건은 X가 이와 같이 2A 또는 2B 가운데 5번 가지고 설명하면은 5번의 가로 세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도록 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참수와 그 그래프 그리고 꼭지점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프로그래머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꼭지점에 Y좌표를 맞히는 게임을 한다. 게임을 하는데도 이게 수학 게임이네요. 게임을 시작하면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이 참수 그래프가 무작위로 정해진다. 이 참수 그래프가 탁 주어진대요. 그 Y좌표, 꼭지점에 Y좌표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플레이어가 탐색 과정을 1회 이상 시행하여 정해진 그래프의 꼭지점에 Y좌표를 추론해 나간다. 종료를 시도하면은 클리어 여부가 결정되며 게임이 종료된다. 조건 1. 00 원점을 지난다. 축은 직선으로 x = 2이다. 꼭지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100 이상 100 이하인 정수이다.
그래, 이게 뭔 꼴일까? y equal 기울기는 뭔지 모르고 축이 이놈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원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제로 대입하면 4m 마이너스 4m 제곱 4m 이렇게 되면 되겠네. 그럼 원점 지나가고 축이 2고 그리고 이놈의 값은 4m의 값은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m의 값이 25에서부터 마이너스 25에서부터 m 값은 25 이런 것이 나오겠네. 탐색 플레이어가 정수 n을 입력하면 다음 같은 단어가 출력된다. 그래프 위의 점 중에서 y 값이 n이 되는 점이 존재하면 예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이 잠수 그래프가 원점지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합시다. 1 입력했더니 예 이렇게 한 거. 이런 식으로 높은 거 200 입력했더니 200인 거 없잖아. 꼭지점의 좌표 보면 이렇게 주어진다. 그때는 아니요라고 출력하는데요. 종료. 플레이어가 꼭지점에 y좌표를 이제 y좌표가 n입니다 라고 해서 이놈의 좌표가 y좌표가 n입니다 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럼 정답이면 게임 클리어를 출력하고 게임이 종료됩니다. 오답이면은 클리어 실패를 출력하고 게임이 종료된다. 그래. 자, 그럼 문제 계속 볼까요? 다음은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함수가 y equal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일 때, 요 2차 함수 그래프라고 하면요. 원점을 지나갔고, 그리고 축은 2였고, 아래로 이렇게 주어져서 꼭지점의 y좌표가 2 마이너스 4입니다. 2회 실행하여 게임을 클리어한 화면의 한 예시이다. 탐색 과정, 입력한 방법, 정수를 입력해 마이너스 5를 입력했습니다. 마이너스 5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있니? 없어요. 아니요 라고 출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를 입력합니다. yes,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 y좌표, 마이너스 4입니다. 게임 클리어. 게임 실패는 안 했네요.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아들었네요. 자, 그럼 문제 볼까요? 게임을 시작하고 탐색을 2회 시행하여 클리어한 결과가 오른쪽과 같을 때 기억의 값은 무엇인가? 3을 입력했더니 아니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2를 입력했더니 아니오예요. 그러면 꼭지점에 y좌표는 기억이고 게임 클리어 성공했다는 거네요. 자, 좌표 평면에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2차 함수이고 축은 x가 2일 때인데 3을 입력했더니 y좌표가 3인 점 없대요. 2를 입력했더니 2가 되는 점도 없대요. 그러면 이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y좌표 1이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2, 3 전부 yes, yes라고 해야 되죠. 이거 없어, 이거 없어. 그럼 1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 그래프는 위로 볼록해야 되고, 기억의 값은 1입니다. 오케이. 1을 입력하고 게임 클리어. 제대로 알맞게 찾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게임을 시작하고 탐색 1회를 시행하여 얘가 출력되었다. 이 결과만으로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면 탐색에서 입력할 수 있는 정수의 범위 어떤 정수를 입력하면 되는가? 위아래 볼록을 찾아내야 돼요. 다음 같은 경우네요. 이를테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나왔는데 이 꼭지점의 x좌표는 2이고 y좌표는 뭔지 몰라요. 그런데 주어지기를 이 값이 마이너스 100보다는 크거나 같고 100보다는 작거나 같다고 했잖아. 알았어요. 얘가 출력돼야 되네. 얘가 출력돼야 되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냐? 한번 입력해가지고 얘를 출력해. 그 결과만으로 오목볼록인지 결정할 수 있느냐라고 했어요. 이렇게 넣으면은 no예요.
이렇게 되면 얘가 나와요. 얘가 되는 건 너무 많으네. 그래. 아래로 볼록일 때는 이건데, 근데 꼭지점이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네. 위로 볼록일 때를 한번 볼까요? 위로 볼록일 때 이와 같이 옳지. 그러면 선생님 알았습니다. 얘가 나오도록 출력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나와서 한 번에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넣어볼까요? 숫자를요. 예를 들어서 101을 넣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가 출력되었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분명히 아래로 볼록하네요. 102를 넣었다. 그래도 얘 하면 아래로 볼록해요. 옳지. 그러면 입력하는 값이 101 이상인 것을 넣어서 얘가 나오면 아래로 볼록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아래 거 마이너스 101 이하의 수를 대입해서 넣어서 얘가 나오면 이 파란 경우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 옳지. 알았습니다. 1의 탐색으로 얘가 출력되었대요. 이 결과만으로 위아래 볼록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했어요. 정수 범위는 마이너스 101보다 작거나 같은 것, 10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정수 n의 그 절대값이 101보다 작은 것을 넣어서 얘라고 나오면 오목볼록인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니요 나오면요, 아니요 말고 지금 얘인 걸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거. 플레이어가 탐색을 10회 미만으로 시행하여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는 전략이 존재하는가 물었어요. 10번 만에, 앞서 2번 만에 해결하는 거 있었어요. 10번 만에, 제일 먼저, 절대값이 101보다 큰 것을, 아까 부정제가 잘못했네. 101보다 큰 거. 101보다 큰 걸 입력해서 얘가 나오면은 또 아니요 나와도 관찰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의 오목볼록을 결정짓습니다. 한번 입력했어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로 볼록이라고 해볼게요. 위로 볼록으로 이와 같이 나왔다면 분명히 나는 1에서부터 100까지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반토막 내서 50을 넣어보면 돼요. 그럼 얘가 나오면 위에 있다는 것이고 아니면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반토막 내면 돼요. 25를 넣으면 돼요. 그 다음 또 반토막 내면 돼요. 이제 13으로 할게요. 하나 더 넣어가지고. 그 다음 또 반토막 낸 수를 대입하면 돼요. 아래에 있는 걸 가정할게요. 그럼 7이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 또 반토막 내서 4라고 하면 돼요. 그 다음 또 반토막 내서 2라고 하면 돼요. 지금 1인 경우 관찰하는 게요. 아니요 라면 1 바로 결정. 전략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2번 과정에 의해서 오목볼록을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은 반토막씩 내면 되는데 이 안에 있는 것이 반토막 냈더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8번, 10번 안으로 다 끝나네요. 물론 그 사이에 다른 값이 있다면 그 위쪽으로 다르게 75 이런 걸 넣으면 되겠죠. 전략 이것을 이쁘게 문자로 꾸며서 올바르게 전략을 설계하는 것은 여러분 몫으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10회 안으로 게임을 클리어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시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은 직선의 기울기 그리고 삼각비 입체대형의 부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림이 조금 흐리죠? 종이로 된 거 밴드에서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비행기가 직선 활주로에서 이륙하여 좌우 방향을 바꾸지 않고 일정한 속력으로 비행한다. 일정한 속력으로 비행한다. 그림 이런 경비행기의 이륙 후 이동 거리 S와 고도 H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동 거리 S, 고도 H 이렇게 쭉 갔다가 이게 높이 그리고 이동 거리 S. 그림이는 이륙 후 S가
8km일 때까지, 8km에서 8km일 때까지, 2.0으로 되어 있네요. 그때까지 쭉 한쪽 방을 직선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때 고도 h 관계예요. 뭔가 이제 이게 됐나요? 예.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두 번째 또 봤더니 경비행기의 이동 방향과 평행한 좌석 탁자 위에 밑면이 정사각형인 직육면체 모양의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은 밑면의 길이가 2√15cm인 정사각형이고요. 밑면 한 면의 길이가 높이는 10cm예요. 이륙전에 그림 3과 같이 높이 9.5cm까지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림 4는 이륙 후 컵의 뚜껑을 열었을 때의 모습을 단순화한 것입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기울어져 있다면 물이 쏟아지겠죠. 직선 L과 M이 만날 때 이루는 각종 예각은 수면과 그리고 탁자 비행기가 이런 경사로 위로 올라가고 있네요. 뭔가 이해는 했겠죠? 자, 그럼 문제 볼까요? 첫 번째 문제. S가 7km, 30km, 70km일 때 수면과 탁자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A, B, C라죠. 그때 sin A, sin B, sin C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S가 7일 때 여기 어딘가 있겠네. 예. X 30일 때 여기 있겠네. 그래요. S가 70일 때 여기 있네요. 선생님 알았습니다. 자, 이 S 날아간 거리입니다. 고도입니다. 근데 이게 뭘 물었지? 예, 내가 비행기고 탁자고 그리고 이거 뭐요? 수면 이렇게 되겠죠. 요 각이에요. 알았습니다. S분의 H가 바로 사인입니다. 사인 값은 S분의 H가 바로 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볼까? S가 7일 때의 H, 뭐예요? S분의 H, 이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옳지. 따라서 sin A의 값은 저 직선의 기울기인데 점의 좌표 저기 주어져 있죠? 8분의 2에서 4분의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sin B의 값은요. 역시 마찬가지로 요것의 기울기입니다. 두 점의 좌표가 있죠? 두 점의 좌표가 있기 때문에 저 선분의 기울기는요. 40분의 1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sin C라고 하면은 역시 이 직선의 기울기고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울기 계산하면 100분의 1이 나옵니다. 옳지. 점점 제로로 가까이 가서 지면과 평행하게 비행기가 날아가겠네요. 1번 문제의 답은 이와 같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직선의 기울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2번은 H가 1km일 때 H가 1km예요. 앞서 그림을 한번 볼까요? 앞서 그림을 한번 보면은 H가 1km 여기네. 여기. 기울기 얼마? sin A의 값이 4분의 1, 기울기 4분의 1이에요. S분의 H가 4분의 1입니다. 자, 그때 컵의 뚜껑을 열었더니 물이 흘러넘쳤다. 흘러넘친 물의 총 부피를 구하시오. 이거 부피 흘러넘친 이 부피도 나를 빼면 되네. 선생님 확인했습니다. H가 1km일 때 바로 저 값이었기 때문에 요놈 길이에 대한 요 길이 여기 그거잖아요. 1대 4예요. 그런데 요 길이가 2√15이기 때문에 이거 얼마? 8하고 2예요. 옳지. 끝났습니다. 그럼 내가 10이고 내가 8이고 그리고 요 길이는 2√15입니다. 흘러넘친 물의 부피를 구하라 그랬잖아. 최초에 담겨져 있는 물의 부피는 밑면 2√15의 제곱 곱하기
9.5였습니다. 남아있는 물을 봤더니 부피 바로 구할 수 있죠? 굳이 뭐 제가 별도로 계산 안 해도 바로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요 말음모에다가 이 곱하면 돼요. 1루트 15에다가 곱하기 1루트 15요. 그리고 1루트 15 또 하고 저 넓이에다 9하고 곱하기 1루트 오케이 끝났습니다. 따라서 흘러넘친 물의 양은 이와 같고 여기에 대한 계산은 여러분 몫으로 놓으면 되겠죠. 30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어떤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긴 문장에 말의 뜻만 알아들으면 바로 할 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도전할 만하죠? 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